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함수 부분 정리를 좀 해봤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 로그함수 정리해야 되죠. 로그함수 부분도 간단하게 이제 쭉 간단하지 않죠. 개념 설명 쭉 장도 정리를 하고, 오케이? 오늘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봅시다. 자, 일단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로그함수예요. 자, 로그함수. 자,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를 배웠잖아, 그지? y는 ax제곱. 자, 이런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이제 배웠을 때 뭐다? 얘는 밑이 1보다 크다 또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우리는 1보다 크다라고 예시를 좀 줍시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 얘는 증가함수가 되고, 증가함수기 때문에 무슨 대응이 된다라고 했어? 동역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1대1 대응이 되다 보니 1대1 대응이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게 뭐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역함수가 존재하는 형태가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런 역함수도 뭐 해보자? 함수로 표현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는 결국 y랑 x랑 자리를 뭐 한다? 바꿔준다. 구해줄 때 y랑 x를 바꾼다 이런 형태 해석이 되는 거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꾸게 되면 x는 ay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꼴은 y는 형태로 정리하는 게 기본 룰이니, 국룰이니 y는 형태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를 이제 뭐 취해야 된다? 로그를 취해야 된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a의 x 형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오케이? 이러한 형태의 함수 모양을 이제부터 무슨 함수? 로그 함수로 정의를 합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자, a가 1보다 뭐 할 때 정의를 한 거예요? 1보다 클 때를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한 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아까 지수 함수에다가 점을 대입해갖고 그런 점들을 연결한 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지수함수를 뭐 한 거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라는 형태는 y는 x에 대해서 뭐 한 거기 때문에 대칭을 한 거기 때문에 지수함수 그래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그 그래프를 뭐 합시다? 대칭시킵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죠? 밑이 1이 되는. 그럼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y는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거고,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칭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러한 0,1은 어디 점에 찍혀? 1,0에 찍히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시면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러한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에 대하여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를 이제부터는 무슨 함수? 로그 ax라고 하는 로그 함수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런 로그 함수 그래프 이제 내가 뭐 할 줄 아니까, 그릴 줄 아니까 그런 로그 함수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잡아가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걸? 그럼 우리가 1보다 클 때를 정의를 좀 해본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얘부터 일단 정의를 좀 하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도 하나씩 정의를 좀 해봅시다. 자, 로그함수 그래프는 일단은 뭐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지수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ax 제곱이랑 무슨 관계다? 얘랑 역함수 관계다. 얘가 가장 큰 특징이요. 자, 역함수 관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결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실제로 한번 그려봤어. 근데 지금 a가 뭐보다 크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지? 지수함수 자체는 무슨 함수였다고? ax 제곱 자체는 증가함수였다고. 그죠?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역함수를 표현해봤네. 역함수를 표현해봤더니 그 역함수 자체도 뭐에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ax제곱이 만약에 증가함수, 다시 말하면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로그 ax 자체도 무슨 함수가 된다? 증가함수가 된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밑이 1보다 크면 당연히 로그 함수도 뭐에 대해서 밑에 a가 1보다 큰 형태에 대해서 증가함수 형태를 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얘가 증가함수야. 로그 ax도 증가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함수가 돼? 1대1 함수가 돼. 오케이? 근데 1대1 함수인 형태를 뭐 해주기 위해서 공역과 치역 어떤 대응인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봤더니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죠? 그러면 공역의 범위가 전체 범위가 되는 거지. 여기가. 치역도 보면 치역도 맨 밑에서 쫙쫙쫙쫙쫙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공역이랑 치역은 이미 뭐해? 공역과 치역은 이미 같아요. 공역과 치역의 범위는 이미 같아. 근데 얘는 그런 증가함수에 대한 형태를 정의하기 앞서서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를 하잖아.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어디에서만 결정이 되면 함수값들이 x가 양수일 때만 정의가 돼요. x가 음수일 때 함수값 있어 없어? 없다고. 선생님 함수 정의가 되려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대응이 돼야 된다면서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x가 양수일 때밖에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 함수다라는 형태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준다?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의 범위를 축소를 시킵니다. 정의역의 범위를 축소를 시켜요. 오케이? 뭐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좀 씁시다. 진수 부분이 0보다 큰 범위. 진수 부분이 0보다 큰 범위로 x 정의역의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진수가 0보다 큰 범위로 축소가 되다 보니 실제로 양수값들만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런 모든 x에 대해서 다 함수값들이 있는데 그 함수값들이 무슨 대응을 이룬다? 1대1 대응을 이룬다. 오케이? 그렇게 로그 함수라는 형태를 정의를 하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어, 형구야? 자, 그렇게 우리가 로그 함수라는 형태를 이제 정의해서 그런 로그 함수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볼 거다라는 거야. 괜찮죠? 다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지금 1보다 큰 형태만 정의한 거야. 밑이 1보다 큰 형태일 때 그런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게 국룰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봤더니 이러한 형태, 요따구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러한 그래프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정의한다? 로그 ax라고 정의를 한다. 그런 로그 ax라는 형태를 함수라고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의 어떤 조작이 필요한데 그 조작이 정의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다. 정의역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봤더니 진수 부분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러한 형태의 성질들을 만족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두 번째 특징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뭐 있어? 자, 두 번째 특징. 자,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y 절편이 몇이야? 1이었어. 그랬더니 얘는 x 절편이 몇이래? 1이 되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러한 점들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점들도 다 대칭점을 이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을 시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함수의 좀 두 번째, 좀 소소하지만 두 번째 특징은 1, 몇을 지나간다? 0을 지난다. 기본값이 위치 로그 ax인 이런 형태 기본 형태일 때 1,0을 지나간다.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얘도 당연히 뭘 가져요? 지수함수가 무슨 형태를 가졌어? 정근선을 가졌어. 정근선을 가졌기 때문에 로그 함수도 정근선을 가질 건데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한 정근선은 x값이었잖아요. x축. 근데 이걸 우리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결국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 x축에 대해서 생겼던 이 정근선은 로그로 넘어가면서 정근선이 뭘로 바뀌는 거야? y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x는 0 또는 y축이 뭐가 된다?
정근선 형태가 된다. 정근선을 한다. 오케이? 정근선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 아까 앞에서 했으니 이 정도까지만 표현을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런 로그 함수를 내가 표현을 했을 때 그 로그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모양 꼴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 얘도 함수지만 로그입니다. 로그기 때문에 로그에 대한 연산이 그대로 성립을 해요. 되게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돼? 우리가 뭐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조금은 가벼운 형태들로 로그 형태들을 표현을 하게 되면 로그에 대한 형태 성질이 뭔데? 진수끼리 곱해지는 형태는 로그끼리의 몇으로 합으로 표현이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렇게도 표현을 뭐 해줄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다. 로그 성질들을 쓴 형태들이 다 결국 웬만하면 로그 성질들이 돼요. 로그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돼요.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가 예를 들어 x에 n제곱을 대입을 했더니 n제곱을 대입했더니 얘가 nfx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도 뭐야? 얘는 이건 로그에 대한 식이구나. 로그 함수구나. 이 정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빼기로 표현해도 되지. 나누기로 표현을 하게 되면 x분의 y라는 이런 함수식은 f의 y에서 뭐를 뺀 형태? f의 x를 뺀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된다고. 그 표현을 바꿀 수 있는 형태들은 다 로그에 대한 뭐기 때문에 성질, 로그 성질이라기보다 이제 사칙 연산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 관계식이 등장이 되면 우리는 이거 로그에 대한 문제구나. 로그 함수 나타내는 거구나.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괜찮죠? 밑이 1보다 클 때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도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도 시키고 대칭 이동도 시키고 막 지지고 볶고 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문제마다 좀 평행 이동 시키고 대칭 이동 시키는 것들도 막 달라지는 거니 우리가 최소한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보자고. 자, 너네가 이런 로그 함수를 풀 때 조금 헷갈려지는 부분이야. 어떤 부분이냐? 자, 지수함수 때도 밑에 따라서 굴곡이 바뀌고 1보다 큰 범위, 지금 계속 1보다 클 때만 정의를 합니다. 1보다 클 범위에서는 더 빨리 올라갈수록 밑이 더 뭐했어? 커졌습니다. 그죠? 로그 함수에서도 내가 그 정도 비교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수에서도 밑이 1보다 작을 때 헷갈리잖아. 로그는 더 헷갈려요. 너네 입장에서.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너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겠다. 자, 로그 함수 그래프를 두 개를 좀 그려볼 겁니다. 두 개를. 하나는 요렇게 하나 그리고요. 자, 하나는 요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로그 AX가 되고 그 다음 얘는 로그 BX라고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 X값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소리는 일단 A도 B도 뭐보다는 크다는 소리야? 1보다는 크다는 소리야. 해석이. 그지? 여기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 알아요. 고등학생들이.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A와 B에 대한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건데. 그죠? 자, 우리가 A와 B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로그 AX랑 로그 BX에 대해서 누가 더 크냐라는 거야, 크기가. 괜찮지? 자, 그래서 뭐 비교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연습을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좀 갖고 가봐. 어떤 값을 대입을 했어? 같은 값을 대입했어. 근데 얘가 더 뭐해? 커. 자, 얘가 더 크다는 소리는 B값이 더 뭐하다는 소리야? 형구야, 밑이? 이렇게 물어봅시다. A랑 B 중에 뭐가 더 커? 이게 B야? 이게 A고 뭐가 더 크니? B. 그죠? 이런 이게 헷갈린다고. 헷갈려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더 크냐면 A가 B보다 뭐해?
더 큰 형태구나. 자, 예시를 통해서 좀 놀게요. 자, 얘가 로그 4x, 얘가 로그 2x라고 합시다. 예시야. 자, 똑같은 x를 대입할 거야. 그지? x에다 4 대입할게요. 얘는 4 대입하면 몇이야? 1이지. 얘는 4 대입하면 몇이니? 2야. 무슨 말인지 이해? 밑이 더 작으니까 결과값은 더 뭐해져? 커질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로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 그래서 위로 더 빨리 뻗쳐 나가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크기가 뭐 할 때? 작을 때 발생이 됩니다. 요거 이해했을까? 지수함수랑 조금 달라. 여기까지 정리가 되길 바래. 그래서 우리가 x 조금 더 이해 쉽게 좀 정리를 하면 밑이 1보다 클 때 x축이랑 뭐 할수록 이랑 가까울수록 좀 정리해놔. 이거는 헷갈립니다. 맨날 할 때마다 헷갈려. 가까울수록 크기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x축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기가 더 큰 거야. 이유는 요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겠죠? 이런 로그 4x랑 로그 2x를 비교했을 때 같은 x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값이 더 커집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특징 당연히 이런 것들도 있겠지. 뭐 되게 다양한 형태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뭐 요거 길이가 뭐 같다, 뭐 몇 대 몇이 되더라 하라는 형태는 결국 진수 또는 밑의 비를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길이가 같은 거 아까 제가 지수에서 언급을 했어요. 아, 결국 거듭제곱꼴이 되는 형태가 돼야 길이가 같아지는 형태가 되는구나. 오케이? 얘도 그런 관계식들이 등장이 되겠죠?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x절편이 1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오케이? 밑이 크면 클수록 어디 축에 가까워진다? x축이랑 가까워지는구나. 괜찮아? 여기까지. 자, 이게 밑이 1보다 뭐 할 때? 클 때의 로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이에요. 기본 룰입니다. 기본 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잘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증가함수다 보니 이런 로그 함수랑 뭐랑 그거의 역함수랑 그거의 역함수인 지수함수랑 관계를 묻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조금 더 체크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줍시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결국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의 만나는 교점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발생이 된다? y는 x 위에서 로그 ax와 ax 얘가 만나는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교점 발생. 오케이? 자, 근데 얘는 밑이 뭐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입니다. 증가함수에서 역함수랑 원래함수가 만나는 점은요 무조건 y는 x 위에서 발생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고1 하부분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드렸어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만나? 역함수가 서로 만나? 근데 밑이 1보다 커. 걔는 무조건 y는 x 위에서 만나는 건가요? 아무래도 증가함수다 보니까 조금 더 특징 잡아볼게요. 증가함수다 보니까 y는 x 그래프랑 뭐 할 수도 있어? 안 만날 수도 있어. 이해돼? 증가함수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한 특징은요 y는 x랑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만나면 무조건 어디 위에서 발생이 돼? 무조건 y는 x 위에서 발생이 돼 정도까지. 오케이? 이게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에 대한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이번엔 밑이 뭐 할 때? 밑이 작을 때.
밑이 1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큰 거는 안 쓰겠습니다. 0보단 당연히 커야 돼요. 밑이니까.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결국 무슨 함수의 그래프다? 감소하는 지수함수에 대한 역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기억 한번 슥 그려보시게 되면 지수함수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감소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었지, 그래프가. 자, 요거 그래프를 내가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릴 거니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 그려주시게 되면 얘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괜찮아? 자, 이런 그래프는 당연히 x절편은 몇이 되는 1이 되는 형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다 보니까 당연히 로그 함수 자체도 뭐야? 감소함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밑이 1보다 작을 때 요거에 대한 y는 로그 ax.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앞에 범위는 똑같습니다. 정역의 범위는 양의 실수로 정의가 되고요. 공역 치역에 대한 범위는 실수 전체로 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무슨 대응이 되는 거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원래 아까 밑이 1보다 컸을 때랑 좀 다른 점들을 보면 얘는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자, 감소함수에 대한 특징이에요. 감소함수. 그지? 자, 정근선도 다 똑같아. 정근선도 똑같고 밑이 1보다 클 때랑 그죠? 그 다음 뭐 y는 x랑 만나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똑같을 건데 요건 조금 더 나중에 심화적인 부분으로 좀 감소함수일 때는 다루게 되고요. 자, 이런 감소함수에 대한 특징만 좀 잡게 되면 우리가 얘가 감소함수기 때문에 감소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함수일 때에 대한 크기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다른 거는 다 정리가 똑같고. 자, 우리가 감소함수 두 개 그래프, 로그 함수 그래프 두 개를 좀 그려볼게요. 특징 다른 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감소함수 그래프, 로그 그래프를 두 개 그려볼 건데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하나는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자, 얘를 로그 ax 자, 얘를 로그 bx야. 굴곡이 달라. 굴곡이 다르다는 소리는 a 값의 크기랑 b의 크기는 다르다는 소리인 겁니다. 자, 다르다는 소리인데 자, 그렇게 달랐을 때 그 두 개의 대소관계를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려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a와 b 값은 당연히 뭐보다 작아? 1보다는 작아. 0보다는 클 거고 뭐 이런 특징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더 a와 b 중에 뭐가 더 크냐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또 한번 보시면 얘가 4분의 1 얘가 2분의 1이다 라는 특징을 잡으면 우리가 x에다가 한번 4를 대입해 봅시다. 여기는 4를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는 4를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같은 값을 대입했는데 얘가 더 뭐에 있어? 밑에 있어. 더 밑에 있다는 소리는 2분의 1에 대한 크기가 이게 지금 2분의 1이잖아. 얘가 4분의 1인 거고. 그러면 뭐가 더 크기가 크다는 소리야? 밑에 게 크기가 더 크다는 소리죠. 해석될까? 두 개 그래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둘 다 감소일 때 이거랑 비교할 건 아니잖아.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보단 커요. 이거는 쉬워 비교가. 오케이?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감소함수를 이룰 때는 어느 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값이 뭐해진다고? 커진다고 크기가. 그래서 얘를 말로 정리를 하면 오케이? 밑이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밑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아까랑 반대야. 밑이 작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쓸게. 가깝다. 자, 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에 가깝다? x축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된다. 형구 이렇게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괜찮아? 네. 그래서 요 정도 비교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로그 함수를 이제부터 또 뭐 시키고 평행 이동도 시키고 대칭 이동도 시키고 지지고 볶고 막 할 거라고. 그렇게 형태를 정리했을 때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대칭시키고 평행 이동시킨 것도 해석할 수 있다. 요 정도 느낌이 되면 되고요. 지수랑 똑같습니다. 왜? 역함수기 때문에.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런 지수함수, 아니, 로그함수 자체도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1보다 크든 작든, 얘네들은 결국 감소 또는 증가가 되는 형태 그래프이기 때문에, 오케이? x의 범위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의 뭘 구할 수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자, 이게 로그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고 흐름입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 조금 뭐 다르게 해석이 되는 형태들도 있겠지만 요 정도 느낌까지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너네가 그래프를 이제 막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의 해석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게 마치 그림으로 그리면 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이런 느낌, 평행이동은 요 정도 느낌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로그 함수 그래프가 있어. 로그 A. 자, 이런 로그 함수에 대해서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켰어. 1만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죠. 괜찮아? 자, 그럼 여기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1이잖아. 그럼 내가 어느 점을 잡든 간에 이 거리는 다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거 막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게 빨리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1 아니지 않나? 1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로그함수는 다 평행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간격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돼. 그대로 모양 옆으로 옮긴 거잖아. 근데 너네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막 멀어지니까 이거 값이 다른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그 굴곡은 다 똑같습니다. 굴곡이 같다는 소리는 결국 이 간격들이 다 뭐 하다는 소리야? 일정하다는 소리야. 일정하다는 소리는 결국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요 부분에 대한 형태의 면적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지. 여기다가 떼다 붙이게 되면 요렇게 여기에 대한 면적을,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면적을 여기다가 떼다 붙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한 면적,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다. 여기에 대한 면적을 여기다 떼다 붙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들이 발생이 되겠죠. 직사각형. 오케이? 이것도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하는 게 있어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같은 간격만큼 이동이 된다라는 형태의 개념을 좀 갖고 있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넓이에 대한 문제들로도 변형이 돼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요거까지만 정리를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까 제가 로그도 결국 그 간격이 일정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로그 AX랑 로그 B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하나는 이렇게 주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뭐가 이제 더 큰지 안다? 한국 A랑 B 중에 뭐가 더 커? 이거? 뭐가 더 커? 그쵸. 미음 아니고 A가 더 커. 이제 바로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등장이 되네.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뭐합니다? 일정합니다. 자, 여기 간격이 일정하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어떤 K 값을 대입하게 되면 요거 K를 대입한 값이랑 요거 K를 대입한 값이 몇 배 차이 납니다. 2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배 차이 나는 거니까 K를 대입해 봅시다. 이건 이제 어떤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느낌 좀 잡아봐. 로그 AK가 함수값이 될 거고, 쟤는 로그 BK가 함수값이 될 건데, 이 몇 배 차이 난다고? 2배 차이 난다고. 근데 얘 질소 부분은 같잖아. 질소 부분은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거 좀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2를 밑으로 옮기자고, 밑으로. 자, 밑으로 옮기게 되면 얘는 몇이 되는 거야? A의 2분의 1이 되는 거지. A의 2분의 1이 되는데 그 값이 결국 뭐랑 같아야 돼? B랑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분명히 A가 B보다는 큰 건데 얼마만큼 커? 라고 하면 A는 B에 얼마만큼 큰 거다? 제곱만큼 큰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 오케이? 이런 느낌의 문제들도 언급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일단 중요한 그 룰은 얘는 길이가 같은 거니까 사실상 값을 잡아주면 사실 뭐 굳이 베이스로 몰라도 충분히 이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뭐가 더 크기가 커? 라고 물어봤을 때 너네들이 이걸 꽤나 헷갈려 하더라고. 지수는 잘해. 지수는 뭔가 익숙한가 봐. 그러니까 지수는 대소관계 찾는 걸 잘하는데 로그는 매번 틀려요. 그리고 매번 물어봐. 매번 2학년 시키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합니다. X축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거다. 밑 7보다 크면.
반대로 x축보다 뭐 해진다?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보면 밑이 1보다 작으면 요 정도까지. 오케이? 자, 이런 룰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로그 함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문제 오이 몇 번이니? 로그 함수 문제가 처음에가 382번이죠. 이것도 제가 적당하게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면 그런 문제들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 좀 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82번은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로그 함수식을 표현하는 방법들입니다. 다양하게 등장이 되겠죠. 다양하게 등장이 될 건데 이게 결국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형태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382번에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f에 ax 제곱을 넣었더니 몇이 된 거야? a가 된 거야. 자, 우리가 ax 제곱 대신 이제 ax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a가 되느냐? 이거 안 되네. 이거 뭘로 바뀌어야 돼? x로 바뀌는 거지. ax 제곱을 대입했더니 뭐가 된다? x가 됩니다. 이런 형태 해석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쉬운 거지만 다 하나씩 정리해요. 여기에다가 ax 제곱을 넣었다는 소린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미치 같은 형태에서 ax 제곱이랑 fx, 로그 ax는 무슨 형태 관계?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로 등장이 돼야 된다? y는 x 형태로 등장이 돼야 된다. 그죠? 이거는 요 형태에 대한 성질이죠. 역함수 f랑 g가 역함수 관계일 때 f에다가 g를 합성을 하면 뭐가 되는? x가 되는 형태의 문제인 거네. 자, 두 번째 2번을 보시게 되면 f에다가 x, y를 대입하면 x 곱하기 y를 하면 얘는 뭘로? 덧셈으로 정리가 된다. 오케이? 자, 얘는 뭐에 대한 성질이야? 로그에 대한 성질이지. 로그에 대한 성질이니까 2번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3번 x분의 y는 빼기로 등장이 되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은 이것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이게 대입해요. 이런 애들은. 이런 형태까지 막 식에서는 주질 않아. 식에서는 보통 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힌트로 주어지게 되면 로그 함수에 대한 특징을 주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들로 많이 써요. 정역끼리 곱했는데 치역이 덧셈으로 바뀌었네? 오케이, 로그 함수. 이런 느낌으로. 이런 형태들을 주진 않아. 4번처럼 뭐 xk분의 1 이거는 그냥 찾으라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는 x의 마이너스 k제곱이지.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바깥으로 나가내면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k분의 1이 나온다. 틀린 말이 되는 거고. x랑 x의 마이너스 1승을 더하게 되면 1이 되느냐? 얘도 틀리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로그 함수에 대한 설정으로 옳은 것은 하면 얘는 2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은 로그에다가 함수값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냥. 오케이? 자, 넘어가고 나랑은 39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90번 문제. 로그 2x와 어떤 상황이 일치하는 것은 했네요. 자, 요거 별표 좀 칠게요. 내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얘야. 390번. 자, y는 로그 2x 그래프예요. 자, 이거 그래프 결국 평행이동해 갖고 일치해지는 그래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일치하는 그래프를 찾아주세요. 이런 형태 문제인 거야. 얘 같은 경우 그냥 일치하는 거를 찾아달라는 소린 건데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 기억이 로그 4의 x제곱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4라는 형태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나가게 되면 2분의 2의 로그 2x가 되는 거니까 얘 약분하면 결국 얘랑 같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래서 마치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 좀 알아야 돼. 이런 함수가 정의가 된다는 소리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정의가 된다는 소리는 진수 부분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얘가 룰입니다. 로그 함수를 정의하려면 진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도 로그 함수잖아. 로그 함수니까 진수 부분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근데 x제곱 자체가 0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보다 커요. 제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돼?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큰 형태가 마이너스에서도 발생이 된다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같은 식입니까 했을 때 얘를 좀 쿨하게 제낄 수 있는 형태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개가 결국 같아지려면요, x값이 뭐일 때 양수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x가 양수면 같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 로그 x제곱은 2로그 x입니다. 이 표현 많이 쓰거든. 근데 이거 뭐 한다 해서 내가 원칙적으로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 앞에 만약에 로그 함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등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됐을 때 맞냐 틀리냐 하면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이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성립 안 합니다. 얘는. 오케이? 음수인 형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부분 별표 잘 치신 다음에 정리를 꼭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 니은 로그 1의 x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x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죠? 이거기 때문에 둘은 다른 값입니다. 로그 2분의 1의 x값도 다른 값이죠. 2분의 1의 x분의 1은 당연히 무슨 값이야? 같은 값이 돼요. 그래서 답은 리얼 하나로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바로 나오네. 여기 바로 나오네. 봐봐. 이런 느낌인 거야. 자, 391번. 우리 로그로 갈까? 로그로 갈게. 자, 우리 393번 문제 봅시다. 지수는 그래도 너가 할 수 있을 거니까 로그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93번. 자, 로그 AX랑 로그 BX랑 로그 마이너스 로그 AX가 주어졌어요.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그대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그거랑 대칭이게, 그리고 하나는 좀 더 원만하게.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얘가 로그 AX고, 얘가 로그 BX고, 얘가 마이너스 로그 AX며. 자, 그렇게 선을 그었을 때 내가 어떤 점에서 2라는 점에서 선을 그은 거야. 자, 그렇게 선을 그었더니 PQ 길이랑 QR 길이가 1대 2가 된대요. 여기가 1, 여기가 2.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대입이다, 그죠? 예,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길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2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얘는, 그죠? 2 대입하시게 되면 로그 A의 2, 요 길이가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을 뺀 거니까 로그 B의 2가 되는 거고, 얘에서 얘까지의 길이는 로그 2의 로그 B의 2, 그 다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로그 2가 되는 거니까 빼주게 되면 플러스 로그 A 2가 되겠지. 자, 그게 몇 배 차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2배 차이. 그 말은 여기다가 2배를 취하게 되면 같은 식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관계식만 보시면 돼요. 로그 A의 2는 여기 슥 계산해서 넘어가니까 로그 A 2가 될 거고요. 계산하면 얘는 이거 슥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3로그 B의 2가 되겠지. 자, 이거 두 개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했으니까 결국 A라는 형태는 B의 몇 분의 1이랑 같은 거야? 3분의 1제곱이랑 같은 거야. 다시 정리하면 이쁘게 B라는 형태는 A의 몇? 세제곱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B가 A보다는 큰 거는 알겠는데, B가 A보다 큰 건 알겠는데 몇 제곱만큼 차이 난다? 세제곱만큼 차이가 난다.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GA 값을 구해달라. G가 어딘데? 여기다 A 대입한 거. 그럼 여기다가 로그 B에 A를 대입했다는 소리는 B 대신 A 세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 A 세제곱에 A가 되는 거고, 얘는 정리를 하게 되면 몇 분의 1? 3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괜찮지? 자, 그 다음 398번 볼게요. 지수함수 394번 비교하는 거 우리 연습했다. 너는 연습을 뭘로 하냐면 397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397번 로그도 비교하고 지수도 비교하는 훈련, 이거 꼭 해보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잘 나와 학교 문제에서. 나라는 98번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 9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너무 왼쪽에 졌나? 자, 98번 문제를 보시면 3분의 1a와 이런 느낌 뭐랑 같아지는? 로그 2의 a랑 같아지는 그지? 그 다음 2분의 1 b제곱과 뭐랑 같아지는? 로그 3의 b랑 같아지는 and 3분의 1 c제곱과 뭐랑 같아지는? 로그 3의 c랑 같아지는 자, 이런 ABC에 대한 대수관계를 비교해주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막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되는 거야. 98번처럼.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이거 부분도 해석을 해볼 거라고. 이걸 해석할 때 막 A 값은 몇이고 B 값은 몇이고 C 값은 몇이다 방정식을 풀란 소리가 아니고요. 옆에다 써놓읍시다. 밑이 다르죠? 자, 밑이 이런 식으로 얘는 밑이 3 같지만 뭐 2가 다른 형태도 있고 그지?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래프로 A, B, C 점을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이런 형태 느낌 문제들.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첫 번째로 그릴 게 뭐냐면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입니다. 일단은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는 내려가는 그래프 그려지겠지. 자, 얘가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나는 뭐도 그릴 거냐면 2분의 1의 x제곱도 그릴 건데 형구야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밑이 3분의 1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밑이 크면 어떻게 그려졌지 이거? 밑이 크면 그림을 자연스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얘가 2분의 1의 x제곱이 됩니다. 이런 느낌. 2분의 1이 더 크니까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내 것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너는 좀 이쁘게 지수하면서 그려봐봐. 자, 두 번째 로그 2x 그래프를 그릴 건데 로그 2x는 이거 좀 잘 알아봐봐. y는 x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대칭한 거죠. 대칭을 한 거기 때문에 로그 2분의 1 x제곱이랑 오호호 아니네 미안합니다. 2x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게 아니지. 이거 2분의 1 x제곱이니까 로그 2x 그래프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얘가 로그 ax 로그 2x. 자, 그럼 로그 3x는 어떻게 그려져? 밑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더 누워져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누워져 있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고 로그 3x. 괜찮아?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3분의 1 x제곱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랑 로그 2x에다가 대입했을 때 a 값이 같대. 이게 결국 무슨 의미야? 만나는 교점을 의미하는 거지. 3분의 1 x랑 로그 2x랑 결국 만나는 교점이니까 내 거 그림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a인 거야. 오케이? 이거 한번 너는 좀 크게 그려서 해봐. 2분의 1 b제곱이랑 여기에 이 그래프랑 로그 3x 얘죠 흰색. 흰색과 흰색이 만나는 점이니까 얘는 b가 이렇게 있겠지. 3분의 1 x제곱이랑 파란색 그래프랑 흰색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니까 얘는 여기가 c가 되겠네.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A, C, B 순으로 대소관계가 비교가 되겠다. 자, 어디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지 알겠어, 형구야? 우리가 대소관계 그래프를 이제 가볍게 이렇게 그려줄 수 있으면 지금 얘 터프 문제잖아. 근데 이거 진짜 지금 여기도 보면 최다 인출돼 있죠? 많이 나와. 근데 애들이 이 기본기를 연습을 안 해놓고 맨날 머리로 풀라고 하니까 여기서 시간을 또 다 쓰는 거야. 물론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지식들은 조금 가져가서 조금은 남들보다는 편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주자고. 특히 수원 파트가 그래요.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수상하는 아무래도 좀 계산적인 영역이 좀 더 많았다라고 치면 수원 자체가 계산이 꽤나 복잡해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푸는 것처럼 98번 3x제곱, 2x제곱 뭐가 더 크지 머릿속으로 막 고민하고 대입해봤더니 오케이 3x가 더 밑에 있구나 이런 판단하는 시간들을 줄여가는 훈련들을 해주세요.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느낌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98번 별표 치시고 잘 정리를 해줍시다. 자, 그 다음 자,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두 번째 거 쭉 봅시다. 자, 우리 대소관계 나머지는 요거는 비슷한 형태의 느낌이니까 99번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수로 되어 있는 형태들의 대소관계는 거듭제곱 어차피 실수고 양수인 실수기 때문에 몇 제곱을 시켜줘도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 지수 파트나 로우 파트에서 실수 부분의 성질들을 이용해갖고 문제를 풀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뭐로도 풀어볼 수 있냐면 그래프로도 풀어볼 수 있다. 자, 그래프로 좀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399번입니다. A라는 값을 몇 제곱근? 4제곱근 32라고 표현을 했어요. 4제곱근 32는요 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2의 4분의 5지. 여기까지 그냥 표현을 할게. B라는 형태는 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2의 몇 분의? 3분의 2입니다. C라는 형태는 값이 몇인 거야? 2의 5분의 4인 거죠. 근데 이거 사실상 그림 그릴 필요도 없다. 지수함수인데요. 밑이 뭐보다 커? 1보다 커.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무슨 함수다? 기본 베이스? 증가함수구나. 지수함수가. 자, 증가함수라는 말은 결국 의미가 진수 부분이 크면 클수록 뭐한 거다? 진수래. 지수 부분이 크면 클수록 뭐한 거다? 더 큰 값을 갖는다. 4분의 5, 3분의 2, 5분의 4 중에 제일 큰 값은 몇이야? 4분의 5지? 그러니까 A가 제일 큰 거고. 3분의 1이랑 5분의 4 비교하시면 10이고 3, 4, 10이니까 C가 더 크죠? 그래서 C가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은 B가 크구나. 요 정도에 대한 대소관계. 그래프로 그려서 이제 관계를 비교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증가함수에 대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요 정도까지 문제 거뜬하게 풀어낼 수 있다. 자, 17번 유형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로그에 대해서 대소관계 비교해 갖고 문제 푸는 것들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대소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로그 EX에 대한 어떤 관계식들을 이제 묻는 형태들이 많이 등장이 되는데요. 얘는 그래프 개형이기 때문에 416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4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로그 2분의 1x랑 로그 2x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림 그리기 너무 짜증나는데 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묻는 문제인 거죠. 에이씨. 자, 제가 그림 그리는 동안 문제 한번 읽어봐. 자, 이렇게 주어지고 y는 x 그래프 주어지고 그 다음 2분의 1 x제곱 그래프 그려지고 그 다음 2x 로그 2x 그래프 그려진 거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만나는 점 얘가 C 그 다음 여기가 D 그 D를 위로 연결했을 때 요거 만나는 점 아니씨 왜 괜히 푼다고 맞지? 2는 뭐야? 여기서 만나는 점 B 그 다음 A점 하나 더 잡은 거죠? 여기가 2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했네요. 이런 그래프 그려주고 이제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오케이? 하나씩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y는 x도 있겠다. 다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2분의 1의 d제곱이 기억 몇인 거를 확인해 달래? c인 거랑 같은 건지를 확인해 달래. c 괜찮지?
자, 그럼 여기 그래프가 여기가 지금 y는 x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가 c면 여기도 c예요. 그잖아. c니까 d를 2분의 1에 여기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d를 대입하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c가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d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가 c가 됩니다. 맞는 표현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이 문제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y는 x를 기준으로 함수값이랑 정의역값이 일치하는 형태들을 찾아줘라. 어떤 의미를 담는, 이 문제에 대한 의미를 담는 문제가 됩니다. 기억은. 니은 부분부터는 이제 활용이 되죠. 내가 그런 느낌을 알았을 때 결국 A와 D라는 형태를 더하게 되면 얘가 1이 됨을 보여달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우리가 A와 D를 더한 형태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A 값은 대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X제곱이 아니고 A제곱이 되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러한 값은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니까 2를 대입하시게 되면 얘가 로그 AX니까 로그 2의 E 값은 뭐랑 같은 거야? 2분의 1의 A 값이랑 같은 거. 자, 여기까지 정리돼. 자, 그런 상태에서 A와 D를 관계식을 찾으라는데 D가 도로린 2분의 1에 이거 좀 써봅시다. 2분의 1의 D 값이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D가 로그 2의 D가 얘가 몇이랑 같아? 2분의 1 B제곱이랑 같은 거지. 천천천. 근데 이게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여기가 지금 y 내 거 그림 좀 이상하다. d를 대입한 여기가 d를 대입한 값이 b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d를 여기 함께 이게 d네. 아이씨. 자, 니 거 그림 봐요. 니 거 그림. 니 거 그림 보세요. 자, 니 거 그림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d를 y는 x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값이 b랑 같은 거니까 b를 2분의 1 x제곱에다 대입하면 2분의 1의 b제곱이 뭐가 돼야 돼? d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아까 a가 뭐였어? a가 2분의 1의 a제곱이고 그 다음 그거 대입한 값이 2랑 같은 거지. 그럼 이제 a와 d를 더한 값을 구하랬으니까 a랑 d를 더하려면 이거 두 개 곱해야 되고요. 2분의 1 a 플러스 d 값은 2랑 d를 곱한 값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2랑 d를 곱하게 되면 얘는 둘 다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크죠. 오케이? 둘 다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곱하면 1보다 크고요. 1보다 크기 때문에 얘 값은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네. 근데 0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맞아? 이 뭐야? 응? 잠시만, 내가 뭐 잘못 썼나? 2분의 1의 b제곱이 d랑 같아야 되는 거고 2분의 1 a제곱이 2랑 같은 건데 그 2가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네. 그림 봐봐요. 여기랑 만나는 저 아니 내 거 그림 너무 이상하다. 2의 로그 2의 C 값이 E 값이 뭐랑 같으냐면 지금 그림상 D랑 같아요. 오케이? D랑 같으니 2의 D제곱이 2가 되는 거야. 이거 뭐야? 관계식이. B의 값이 2분의 1 B의 값이 D 그 다음 2분의 1의 A제곱 값이
아, B랑 D랑 곱한 게 아니잖아. A랑 D랑 더한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의 D제곱은 2분의 1인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 자,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거 찾아주는 형태입니다. 그림 봐봐요. 내 거 그림 보지 마시고 너 거 그림 보시게 되면 A를 2분의 1 X제곱에 대입하시면 2분의 1의 첫 번째가 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A를 대입하면 얘가 2가 되고요. 잘 찾아봐. 얘가 2가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2분의 1에다가 B를 대입한 값이 D가 됩니다. 자, 근데 D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 우리가 2분의 1 D제곱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로그 2에 2를 대입한 값이 결국 D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요거는 식을 정리하면 2의 D제곱이 몇이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하면 2의 D제곱은 뭐라고 2분의 1의 D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2분의 1의 D제곱은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아니죠.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 주시게 되면 2분의 1의 A 플러스 D가 돼서 요거 두 개를 곱해 주시면 1 형태가 됩니다. 얘네 두 개 지수를 취했더니 1이 됐어. 그럼 얘네 두 개 더한 값은 몇이 돼야 되는 거고 0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정리했죠? 2랑 2분의 1 곱하게 되면 C랑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결국 뭐가 된다? 1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지. 응? C 값이 뭐였어? 2분의 1의 D제곱이었지? 2분의 1의 D제곱이 C니까 오케이? 이 C가 2분의 1이랑 역수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얘는 1이 되는 것도 맞는 표현이 된다. 자, 무튼 이렇게 찾는 형태들로 문제가 많이 등장이 돼요. 로그는. 그래서 잘 찾아주셔야 돼. 관계식을 적고 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플러스 D라는 형태의 값이기 때문에 A와 D에 대한 형태를 표현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연습 한 번만 해봐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좌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들도 등장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미지수 구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얘는 뭘 푸는 게 좀 더 편할까요? 좋을까요? 자, 이거는 다 비슷한 느낌의 문제이기 때문에 417번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4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로그 2x에다가 다음과 같은 값들을 대입했을 때 A, B, C가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이때 P값을 구해주세요. 대입해서 식 정리하라는 소리지. 자, 우리가 일단 관계식을 보시면 로그 2x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로그 2x 그래프에서 A, B, C 값을 정리하는데 A, B, C가 어떤 관계식이냐면 A-B는 2배의 A, B-C다. 이제 이 BC를 P에 대한 문자로 바꿔주고 그 P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하나씩 봅시다. 자, C라는 형태의 값은 로그 2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니까 로그 2의 이 값은 1이지. 그래서 C 값은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P를 대입하면 로그 2의 P가 되는데 로그 2의 P 값은 몇이야? D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16을 대입한 A 값은 16 대입하니까 로그 2의 16은 4죠. 그래서 A 값은 4다. 이렇게 정리해요. 뭐야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 주시게 되면 A 빼기 B는 4 빼기 로그 2의 P가 되는 거고 얘 값은 B 빼기 C죠. B 빼기 C의 2배가 되는 거니까 2배의 로그 2의 P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다. 괜찮지 식? 자, 그렇게 표현하시게 되면 3로그 2의 P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6이 될 거고 로그 2의 P가 2가 되기 때문에 P 값은 몇이 되면 돼? 4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점들을 찾고 뭐 원하는 형태들로 문제를 푼다. 예를 들어 421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더니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21번 문제를 보시면 근데 결국 지금 이런 문제들 보면 문제가 엄청 많잖아. 문제가 많은 이유는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등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더니 자, 얘가 무슨 사각형이 됐대? 정사각형이 됐대. 한 변의 길이가 2인.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가 발생이 됐잖아. 우리가 기본 마인드가 항상 뭐라고? 그래프 위에 만나는 두 점이 발생이 되면 그런 그런 좌표들을 뭐 한다? 문자로 먼저 바꿔준다. 자, 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A라는 점으로 잡고요. 얘 점을 B라고 잡으면 B-A 값은 몇인 거야? 일단 2인 거야. B-A 값은 2인 거고 자, 얘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요 길이도 2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함수에서 요 함수 값을 뺀 값도 몇이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밑이 3인 로그니까 로그 3의 B 에서 로그 3의 A를 뺀 값이 얘도 몇이다? 2다. 그럼 결국 A분의 B값은 몇이다? 9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B는 9A 형태가 될 거니까 B 대신 9A 대입하면 8A가 되고 8A가 2가 되는 거니까 A는 몇 분의 1? 4분의 1 이런 느낌이 해석이 되는 거야. A가 4분의 1이니까 B값도 나올 거고 만족하는 B점의 좌표 구하라네. 그러니까 A값은 4분의 1이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뭔가 원하는 형태들을 취할 때 좌표가 없으면 좌표를 먼저 취해준다. 네, 그러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유형 볼게요. 20번 유형. 어떤 점이 더 좋을까? 자, 432번. 이건 토플 문제가 433번인데 이거는 그냥 문장 해석이니까 이거는 그냥 해석이니까 요거는 너가 한번 해보시고 나랑 중요한 거는 430번 문제 봅시다. 자, 로그함수 그래프에 대한 특징 잡는 건데 우리는 이제 로그함수 그래프 밑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비교할 줄 알고 대칭이동 평행이동도 이제 시킬 줄 아니 지수함수랑 똑같아요. 딱히 정리 안 해도. 자,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네요. 430번 로그 E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것 Y는 자, 얘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만든다는 소리는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절대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요. 밑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뀐다? 굴곡이 바뀐다. 요 정도 느낌까지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정리를 했을 때 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애들 그런 거를 찾아달라는 소리인 거죠. 기억 로그 2에 2-x입니다. 2-x면 x축으로 y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로그 2의 x분의 4 플러스 1도 마찬가지죠. 로그 이거는 좀 봅시다. 로그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우리가 따로따로 써주시게 되면 2 플러스 로그 2x인 거지.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래프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x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3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로그 자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 시킨 거고 x축 대칭 시킨 거고 그런 x축 대칭 시킨 거를 플러스 몇 한 거야? y축으로 3만큼 올린 거지. 그래서 그 정도 해석까지를 해준 다음에 이건 평행이동이 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4로그 x는 4로그 2x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4를 4배를 취한 거지. 4배를 취했다는 소리는 뭐라고도 해석이 되냐면 이 4를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2의 4분의 1제곱을 취했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밑이 바뀐 행동이잖아 지금. 밑이 바뀐 행동이기 때문에 디귿은 절대로 뭐 해서 평행이동을 해서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 리을도 좀 중요하다 그죠? y는 뭐예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마찬가지로 밑이 몇인 거야? 2인 거야 밑이. 밑이 2이기 때문에 얘도 뭐해서 대칭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면 지수함수가 나왔으니까 얘는 일단 무슨 대칭을 시킨 거야?
y는 x에 대해서 먼저 대칭을 시킨 거야. 역함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시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y는 로그 2y 2x가 되는 거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x가 되는데 이 그래프는 또다시 로그 2x를 뭐 한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다음에 x축 대칭을 하면 요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러한 느낌 정도까지. 괜찮죠? 형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0번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21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거 한 번만 나중에 이거 하나 풀어봅시다. 너가 몇 번을 풀어보냐면 438번 풀어봐요. 438번 풀고 되면 넘어갑니다. 자, 2번 나중에 채점할 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푸는데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2번 유형 봅시다. 뭐 정근선을 이용한 풀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특수한 케이스지. 정근선이 어떻게 그려질 때 그때 뭐 정근선 위를 지나간다, 뭐를 만난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445번이 토프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겠죠. 근데 이런 형태들이 이제 그래프 선상에서 등장이 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45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A에 대한 범위와 B에 대한 범위가 등장이 됐어요. 자, 이렇게 A와 B에 대한 범위가 A는 0하고 1 사이, B는 1보다 클 때, 자, fx는 로그 함수 그래프네요. fx는 로그 A의 bx-1 그래프고요. 그 다음 gx라는 형태의 그래프도 등장이 되죠. gx는 로그 b의 ax-1 그래프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에 있을 때 fx와 x축과의 교점이 밑줄 fx와 x축과의 교점이 gx의 정근선 위에 있도록 했네요.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그래프들을 좀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런 거야. fx과 x축과의 교점이 라고 했으니까 대충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가 될 거고 감소함수가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는 b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로 그래프가 그려져 나갈 때 증가함수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정근선이 요거 x축이랑 만나는 점 여기에서 발생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정근선이랑 x절편의 어떤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요 정도가 되겠네. 문제가. 그래프로 먼저 한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는 이 그래프에 대한 뭐부터 표현해야 돼? x절편부터 표현을 해야 돼. 얘가 x절편이 되려면 얘 값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모든 로그 값은 로그 1 값은 0이니까 얘가 1이 되려면 x에다 뭐 대입해야 되니? b분의 1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얘 점근선을 얘기해야 되죠. 얘 점근선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 얘가 0이 됐을 때를 점근선으로 합니다. 얘가 0이 되려면 x값은 a분의 1이 돼야 되겠네. 오, b분의 1 플러스 1이죠. 이거 1이 되려면 미안합니다.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a분의 1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런 점근선과 요 만나는 x절편이 뭐 해야 된다 했으니 같아야 된다 했으니 b분의 1 플러스 1이
뭐랑 같아야 돼? a분의 1이랑 같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통분을 시켜주시고 정리를 하시면 맞지? 넘기면 ab분의 요거 넘기면 a-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식을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나? 응? 뭔가 이상하다? 응? gx의 정근선 위에 있도록 이거 정근선이 a분의 1 그다음 얘 x절편이 b분의 1 이거 이 b분의 1이 아니구나 x 값이 이게 몇이 돼야 돼? 1 되려면 b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죠? 아이씨 미안합니다. 아니, b분의 2가 돼야 되네. 얘가 1이 되려면 b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b분의 1이랑 a분의 1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넘겨주시게 되면 이거 둘이 같으려면 b 값은 몇 a가 되면 돼? 2a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세팅되니 형구야? 자 이제 우리가 a 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b 값이 뭐보다 큰 거니 이거? 1보다 큰 거죠? b가 1보다 크다며. 근데 a 값이 0하고 1 사이야.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것을 2배를 시켰더니 1보다 커져야 돼. 그러면 a 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범위까지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b는 2a 값이 되는 거고 2분의 1과 1 사이에 a 값이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까지. 오케이? 445번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넘겨서. 와, 문제 겁내 많아, 이씨. 자. 다 할 겁니다, 형구야. 다 할 거니까, 너도 다 해. 알겠어? 알겠지? 자, 이제 다 문제들이 비슷비슷해요, 여기 부분들은. 그래갖고 그냥 기본 문제들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자, 446번 문제를 보시면 AB 길이랑 BC 길이가 뭐가 돼? 같답니다. 점좌표 세워주고 그 좌표 길이 같다 했으니까 길이들로 좌표들을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46번이 자,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로그 9x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다음 여기 그래프가 로그 3x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AB 길이와 요 길이가 뭐가 돼요? 같답니다. 자, 이렇게 만족하도록 할 때 A와 3의 b제곱 값을 구해주세요. 어디가? 여기가 A, B네. 자, 그럼 하나씩 갑시다. 자, 함수값이 b가 되도록 하는 형태니까 관계식이 로그 3에 대입을 하시면 여기 그래프에다가 로그 3의 9a인가? 네, 9a는 일단 b가 되는 거죠. 일단 관계식이. 자, 하나 더 갈게요. 자, 우리가 b가 되는 여기 형태점을 찾아주시게 되면 여기에는 뭘 대입해야 돼? 3의 b제곱을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가 3의 x제곱이 로그 3의 x이기 때문에 여기 점은 뭐가 되는 거야? 3의 b제곱이 되는 거야. 자, 3의 b제곱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로그 3의 9x니까 여기다가 3의 b제곱을 대입하시게 되면 b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세팅되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3의 b제곱을 여기다 대입하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2 플러스 b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 b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길이가 몇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길이가 같다 했으니 3의 b제곱에서 뭘 뺀 값도 a를 뺀 값도 몇이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묻는 게 이건가? 아니네. 자, 우리 관계식 통해서 한번 찾아줍시다. 얘는 2 플러스 로그 3의 a 값이 b가 되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합시다. 자, 우리 이거 지수로 고치시게 되면 3의 b제곱이 몇이야? 3의 b제곱이 9a지. 그래서 3의 b제곱 대신 9a 대입하면 또 8a가 2네.
8a가 2니까 a 값은 몇 분의 1? a 값은 4분의 1. 자, a 값이 4분의 1이니까 3의 b제곱은 몇이야? 4분의 9가 되는 거죠. a 값은 4분의 9. 4분의 9랑 4분의 1을 더해주라 했으니까 더해주시게 되면 얘는 2분의 5다. 요따구로 정리가 되는 거다. 자, 숫자가 조금 귀찮긴 하지만 결국 길이가 같다라는 형태들을 통해서 좌표를 표현을 하시고 그 좌표들을 그냥 뭐 예를 들어 길이다, 뭐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고 기울기다 하시면 기울기 구하시면 되고 오케이? 다 문제에 대한 베이스는 똑같아요. 좌표 잡고 우리가 원하는 값 구한다. 요 정도 느낌. 오케이? 자, 24번은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우리 453번 요거는 좀 정리를 합시다. 요거 쉽게 할 수 있어요. 450번 그래프 그리시면 돼. 자, 453번 문제 볼게요. 다음 2의 x제곱과 2의 x 플러스 3 밑줄 두 그래프가 y는 1과 y는 8에 둘러싸인 넓이인데 2의 x제곱이랑 2의 x 플러스 3은 밑줄 치고 써놓읍시다. 평행이동에 대한 형태인 거지. 자, 평행이동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평행이동을 시켜주시게 되면 그 간격은 뭐하다? 일정합니다. 간격은 일정해요. 무슨 말이냐? 자, 그래프에 대해서 하나는 2의 x 플러스 3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졌고요. 하나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y는 8, 그 다음 y는 1 여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오케이?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프가 또 아이씨. 자, 여기 y는 1, y는 8.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그죠? 자, 이거 어차피 간격이 다 뭐하다고? 일정하다고. 평행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냥 못 구해요. 지금 못 구해. 지금은 나중에 구해. 미적분 배울 때. 그냥은 못 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뭐 하는 형태다? 평행이동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떼다 붙이는 형태다.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떼다 붙일 거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뭐랑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랑 뭐 할 거기 때문에 같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는 이 넓이랑도 같을 거다라는 거지. 괜찮아? 근데 지금 여기 높이가 8이고 여기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이 높이는 7이 되는 거고 이거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야? 3만큼 이동한 거지. 3만큼 이동했으니까 다 길이들은 몇으로? 3으로 일정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7인 직사각형의 넓이와 저 넓이는 당연히 뭐 할 거고? 같을 거고 넓이는 몇이다? 21이다. 요따구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455번도 같은 개념입니다. 터프라고 돼 있지만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정리할 때 이거는 평행이동에 대한 형태니 떼다 붙일 수 있겠다 정도까지. 오케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보시고 떼다 붙이는 형태들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460번을 그럼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같은 느낌이죠, 로그도. 앞에서 우리가 쉬운 걸로 떼다 붙이는 거 해봤으니까 로그로 조금 더 떼다 붙이는 거 힘든 게? 아무튼 떼다 붙이는 거는 뭐 힘든 거 없어요. 그냥 붙여주면 돼. 46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로그 6의 x 플러스 1 로그 6의 x 플러스 1이 원점을 지나가는 로그 함수네. 그 다음 로그 6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프 그릴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요 평행된 요 부분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된다고? 그대로 떼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떼다 붙이는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붙일까라고 하면 우리가 요렇게 떼요. 여기서 우리가 요점과 요점의 좀 좌표들을 보시게 되면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그 6의 x 플러스 1과
여기가 요 만나는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랑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 점이 뭐냐면 여기 점이 로그 6의 x 마이너스 1과 6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와 뭐랑 만나는 점이냐면 마이너스 2x랑 만나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만나는 점들을 내가 찾아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x에다가 어허허 2 네. 자, 여기 x에다가 2 대입하면 성립하지? 이건 좀 찾아줘. x에다 2 대입하면 성립하고요. 여기는 2 대입하면 성립하고 그 다음 이거 안 만나나? A씨가 안 만나네. 이거 이제 어쩔 수 없다. 떼다 붙여야지. 자, 우리가 요렇게 좀 뗄게요. 요 부분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요렇게 떼면 여기 부분이랑 당연히 평행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랑 뭐 할까? 같겠죠. 오케이? 평행이동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떼다 붙인 부분이랑 여기다 떼다 붙인 부분 근데 이거 귀찮은데 이렇게 떼기 어떻게 떼는 게 편할까? 어떻게 떼는 게 조금 편하게 뗄 수 있을까요? 이거 자 이거 전체적으로 좀 뗄게요. 자 이거 평행이동 이거만큼을 내가 떼갖고 여기 밑에다가 붙이시게 되면 이거 그대로 붙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 부분 이거 그림에다 표현을 해봐. 이렇게 떼다 붙이면 좀 더 편하겠다. 그럼 이렇게 떼다 붙이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평행사변형에 대한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돼?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얘는 이렇게 이동이 된 거잖아. 그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x고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야? 4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이 길이는 몇이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오케이? 높이 부분을 언급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 밑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밑으로 똑같이 내려주시게 되면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야? 이거는 대입해야겠다. 여기 아까 2였죠? 여기 대입했을 때. 이건 바로 찾을 수 없으니까 2 대입할게요. 2 대입하시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높이도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이거 찾아줘야 된다. 아이 좀 귀찮네 얘는.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도 몇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4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넓이는 몇이 되는데 16 형태가 되면 되겠다. 오케이?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458번처럼 그냥 떼다 붙이는 형태들로 많이 등장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좀 귀찮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떼다 붙이는 형태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우리는 붙여주고 어떤 식으로든 아까 처음에 제가 막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떼서 이 부분에다가 붙여주는 게 편하겠지. 다 평행이동이 되는 그림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바꿔준다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형구 여기까지 콜?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제 역함수에 관한 문제가 되네. 역함수. 자, 역함수에 대한 문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기억을 할 거야. 역함수 때 많이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도 등장이 될 수 있는지 67번으로 좀 정리를 합시다. 터프가 하나 있으니까 괜찮은 문제 터프가 67번 문제 한번 읽어봐요.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fx라는 형태식은 2분의 1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식을 표현을 했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에다가 a를 대입한 값과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값을 구해주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함수를 구해달라는 소리인 것 같다. 그죠? 역함수를
역함수를 이제 좀 구해준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안 구해봐도 할 수 있나? 역함수 일단 구하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건데 이렇게 나온 형태들도 역함수 구할 수는 있어야 돼. 지수끼리 막 더해지는 형태에 대해서.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x랑 y랑 자리를 뭐 할 거야? 바꿀 거야. 그러면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x는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것 때문에 연습합니다. 2분의 1에 2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x랑 y는 문자 하나씩만 등장이 돼서 역함수를 구할 때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근데 얘는 바꿔놨더니 y가 두 개나 돼. 그러니까 이거 결정하는 거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그 우리가 여기 과정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정리를 했어요. 2의 y제곱이 이렇게 등장이 여러 번 등장이 되면 2의 y제곱을 t로 치환을 좀 해줍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2의 y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x는 2분의 1에 t 이거 역수죠? 마이너스 t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나는 이제 분수가 싫은 거야.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t를 좀 곱하게 되면 결국 2도 같이 곱할게. t를 곱하고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쪽은 2xt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t에 대한 결국 몇 차 방정식인 거야? 2차 방정식인 거야. t 제곱 마이너스 2xt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연습을 해봐.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뭐를 정리할 거야? t를 정리할 거야. 왜? t 값을 알아야 우리가 y는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 근데 이거 봤더니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 갖고 t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t에 대한 형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근해 공식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짝수 공식이죠. x 뿔마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t의 값을 2의 y제곱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2의 y제곱이 지금 이런 형태식이 정리가 되고 2의 y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훈련해줘야 돼. 이제 y는 꼴로 고칠 수 있지? y는 꼴로 고쳐주시게 되면 얘는 로그의 밑이 몇이냐 이거? 밑이 2죠? 밑이 2에 x 플러스 루트 자, 이러한 형태로 역함수까지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요 과정 훈련을 좀 해줘요. 467번. 자, 그럼 여기다가 a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a를 대입하라 했으니까 a 대입하고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덕에 두 개를 더해 주시게 되면 오케이? a 이거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자, 이거 곱해준 게 값이 x제곱 플러스 1에서 x를 뺀 거니까 x제곱 뺀 거니까 1 로그 2의 1 값이 되고요. 로그 2의 1 값은 몇이 되는 거야? 0 형태 되면 되겠지. 그래서 결과값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형구야 여기까지 돼? 네, 역함수 구하는 형태까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야, 28, 29번 대표 유형 문제들 있지? 다 역함수에 대한 문제거든요. 468, 471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풀어봐요.
다 됐어? 괜찮죠? 여기 정도 문제는. 자, 넘어가서 30번 유형부터 저랑 다시 좀 볼게요. 오케이? 그래프 개형들을 좀 많이 봅시다. 우리 형구 계산은 뭐 어느 정도 잘하니까. 자, y는 x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선 밑줄. 자, 지금 밑줄 보니까 얘는 로그 2x 그래프예요. 하나의 그래프는 2의 x제곱 그래프지. 자, 두 개 그래프가 무슨 관계인 거 먼저 확인이 돼야 돼? 역함수 관계인 거 확인이 먼저 돼야 돼. 자, 근데 그럼 y는 x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그었대.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그었다는 소리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결국 같다는 소리. 결국 이 점과 이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요거랑 요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정도의 정보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 점이 1이에요. 근데 내 거 그림도 이상하지만 그 1을 위로 올렸을 때 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2의 x제곱에다 1을 대입하니까 여기 값이 몇이 된다는 소리야? 2가 된다는 소리지. 그런 2를 또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여기 점이 됐어. 로그 2x가 값이 결국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정의역은 뭐가 되는데? 4가 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형태들의 점들을 다 알 수 있으니 뭐 사각형 넓이도 충분히 뭐 할 수 있겠다? 구할 수 있겠다 정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와 요거 뭐야? 내 거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 함수값이 2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내 거 그림 계속 이상하게 그린다. 이렇게 되면 여기 만나는 점에서 식이 실제로 만나지는 형태가 됩니다. 다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함수값이 2가 된다는 소리는 여기 값도 2가 돼요.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도 구할 수 있으니 여기 2를 대입하면 여기는 4. 그 다음 여기 점은 몇이 돼? 2 대입하면 1이 되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몇이 돼? 3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사다리꼴 넓이를 우리가 뭐 밑변 2길 구하고 뭐 2길 구하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대칭인, 이게 대칭이고 요게 이제 대칭인 상황에서 요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오케이? 같은 x축의 평행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 정도까지. 이건 이제 도형에 대한 성질이죠. 만약에 이런 성질을 모르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 점이 4,2잖아. 그럼 너는 찾아야 돼요. 4,2라고 하면 대칭이니까 여기가 2,4야.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오케이? 2,4 이렇게 되는 형태에 대해서 나머지 점들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대칭인 형태 이뤘을 때 얘가 평행이면 얘도 몇이다? 평행이다. 이러한 형태는 요거와 요거 수직인 형태가 y는 x에 대해서 발생이 되더라 정도까지. 그 이유는 기울기의 값이 이게 뭐 마이너스 1이다, 요거 기울기 값도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형태 성질입니다. 닮은 비 이용해갖고 뭐 그 정도까지는 뭐 굳이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갖고 답을 마무리한다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 32번. 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32번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32번. 자,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x값이 a일 때 최소값 b를 갖습니다. a, b 값을 구해주세요. 자, 로그는 지수랑 조금 달라요. 우리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32번 유형만 볼게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런 로그 그래프가 a에서 b 값을 최소값을 갖는데요. 근데 로그가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다. 1보다 큰 거잖아.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로그 자체는 무슨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증가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증가함수가 된다는 소리는 얘 자체가 진수입니다.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해지는 거예요? 전체 값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얘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 진수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얘가 최소가 가지려고 봤더니 진수가 뭐야? 이차함수야. 결국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고 이차함수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저거 완전 제곱식 고쳐주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로그 2에 이 값이 되는 거니까 계산값은 몇이 되는데 1 형태로 정리가 되면 돼요. 여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 정리를 해주되 자 487번 잠깐 봐봐봐. 487번 같은 경우는 밑줄 칩시다.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진수랑 뭐가 돼야 돼? 반대 개념이 돼야 됩니다.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밑은 뭐해져? 전체값은 작아지는 거고요. 진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값은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 개념으로 무슨 함수기 때문에? 감소 함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기만 하시면 돼요. 괜찮지? 자, 그 다음 488번. 아이, 488번을 처음부터 할 것이. 488번 중에서 488번 합니다. 야, 488번을 할 것이. 로그 3의 x-1 플러스 로그 3의 x 요거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달래. 자, 우리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랑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식이 정리가 돼.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최대되면 되겠죠. 자, 얘 최대되기 위해서 우리가 식 정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고쳐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3 대입해갖고 식을 이제 정리해갖고 최대값,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왜 얘가 별표냐면요. 얘네가 결국 다 뭐야? 로그잖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그 값이 정의가 되려면요. 진수 부분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0보다 커야 돼. 진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되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가거든? 근데 이거 안 적어서 틀린다고. 진수 부분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7-x라는 진수 부분도 0보다 뭐 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x에 대한 범위는 1보다는 커야 되고요. 뭐보다는 작아야 돼? 7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 마인드를 로그를 풀 때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488번 요거 정리 잘 해주세요. 여기에서는 솔직히 문제 푸는데 영향이 없는데 이 범위 때문에 이러한 최소를 가질 수 없는 형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2차함수에서는 없겠지만 뭐 3차가 됐든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형태를 항상 찾는 훈련을 한다. 진수 부분은 이게 로그 방정식의 베이스인데 로그 문제를 풀 때는요. 진수 부분은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요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488번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33번도 별표 칠게요. 33번 유형도 보시면 x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8까지 범위일 때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근데 로그 2의 x가 계속해서 뭐 나온다? 반복적으로 나온다. 옆에다 써놓읍시다.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린 뭘 이용한다? 치환 이용합니다. 94번 치환을 이용할 건데 로그 몇 x를 2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치환된 거에 대한 뭐 언급까지 범위 언급까지 꼭 항상 합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실수입니다. 전체. 왜? 지수함수는 어차피 로그함수는 어차피 뭐니까 공역과 치역이 전체가 다 같기 때문에 별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가 돼서 범위를 꼭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부터 8까지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8을 대입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t의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2차 함수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앞에는 t제곱 마이너스 2t죠 얘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이차함수로 바꾼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돼요. 직정리하시면 t-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1일 때가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1일 때 최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이렇게 해갖고 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가 되지 여기까지? 자 이제 하나 남았다. 아이고. 자 지수함수는 특히 지수함수는 우리가 항상 뭔가 치환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지수함수는 항상 뭐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0보다 큰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형태의 단원과 뭐 할 수도 있다? 콜라보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98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98번 문제를 보시면 y 값이 2의 x 플러스 k고 그 다음 2분의 1의 뭐예요? x 마이너스 k 값이지. 자 이것이 최소값을 8을 가질 때 k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얘네들의 관계식을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야. 역수관계고 둘은 뭐한 형태니까 0보다 큰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은 우리가 무슨 기하를 이용하여? 산술기하를 이용하여 풀 수 있다. 자 우리 역수관계인 거에 대해서 밑을 같게 통일시켜 주시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은 분명히 크거나 같을 겁니다. 2배의 루트에 이거 두 개 곱한 값 위에 지수를 더한 값 그러니까 2의 2k제곱이 될 거고 이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그거의 최소값이 8이다 했으니 얘가 몇이 되는데 8 형태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 정리하시면 2의 2k 값이 제곱하면 16이 되는 거니까 k 값은 몇이 되는데 2가 되면 되겠죠. 산술기하랑 같이 콜라보가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연구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로그함수, 지수함수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꽤나 유형이 많아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한 200문제 정도 200문제 정도 되네요. 아 좋습니다. 금방금방 풀 겁니다. 네, 금방금방 풀 거니까 이 부분들 한 번씩 쭉 정리를 해와 주시고 오늘 좀 끝난 거 다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시고 금요일까지 이제 숙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금요일 12시까지는 본인 틀린 거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문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 취합해서 우리 수업 시작하자마자 풀이 진행하고요. 풀이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 단원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구 그 화요일 목요일 날 따로 스케줄이 없지 지금. 아 화요일이 과학이야? 아 목요일만 없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너무너무 고생했고 이렇게 딱 보니까 좋네. 다음번에 얼굴도 한번 비춰봐. 얼굴 좀 보게.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형구. 다음 시간에 봅시다.